네, 정부 합동조사단이 어제 해상 노크 귀순 사건 이렇게 불리우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경계 작전 실패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어제 결론은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경계는 실패했지만 축소 은폐는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경계는 실패했고 축소 은폐의 몸통은 밝히지 않았다. 어허. 축소 은폐의 몸통은 계속 은폐하고 있다. 이런 게 총평입니다. 그럼 이제 몸통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합참의장에게는 경고 조치, 8군 단장은 보직 해임 조치,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또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런 평가시네요. 그러면 일단 그 이제 징계의 이유가 뭔지 명확치 않은 게 있는데요. 네네. 8군 단장은 뭐 현장 경계 실패 책임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실제로 현장 경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합참의장도 그 이제 포괄적인 지휘 책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인데 네. 안보실 1차장은 경계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잖아요. 네. 청와대에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경계는 청와대에 있는 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축소 은폐에 관련된 책임인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본 결과는 축소 은폐랑은 상관없다. 축소 은폐는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안보실 1차장 네. 왜 징계된 거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국방장관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근데 또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는데 축소 은폐 때문은 아니라고 하고 그럼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쭉 빠지고 네. 실제로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 둘 다 조사를 안 했어요. 네네네. 둘 다 조사를 안 했는데 한 사람은 징계를 받았잖아요. 합참의장은. 그렇죠. 근데 이제 징계받은 이유는 사실 이 지휘 책임인데. 네. 그런데 국방장관이 빠진 건 또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일관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축소 은폐 부분부터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국방부 장관 뭔가 주장에 따르면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고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서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축소 은폐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는 표현한 거라고 표현만 다른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게 이제 축소 은폐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자체 엔진으로 입항했는데 이 부분을 뺀 것.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삼척항 방파제라는 게 명확한데 그 두루뭉실하게 인근으로 해가지고 삼척항 인근 이렇게 했죠. 예, 인근으로 해서 사실 이게 이제 귀순이 아니라 표류다. 이걸 이제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귀순 사실도 빠진 건데, 네. 이제 귀순 사실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대북 관계에 있어서 예민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15일 사건 나고 다 알려졌거든요. 네. 15일 당일날. 네네. 근데 17일 국방부 브리핑 때문에 이 사건이 막 커진 건데, 네. 3일 지났는데도 이 엔진으로 들어왔다든지 뭐 방파제라는 걸 다 숨긴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걸 볼 때 자체 회의는 15일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축소 보고인데 네. 분명히 누가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하자고. 네. 근데 그냥 계속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관기관 협의상 했다. 그렇죠. 유관기관 협의 이렇게. 유관기관이면 청와대 아니냐. 네. 누가 그 책임을 지겠냐. 청와대지. 그럼 또 인정을 안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답변을 끝까지 안 하는데 한 번 조사로는 한 번 국방이 상임위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한 거고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그렇게 쓴다 용어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좌표를 명확히 알려줘야 될 때는 네. 그리고 그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줘야 될 때는. 네. 근데 이게 인근과 이제 표류 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체 엔진을 고쳤다는 사실만 드러났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엔진 고쳤다는 이야기를 안 했고 엔진이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이면 이게 표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뉘앙스가. 네.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이 네. 좀 초점을 흐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고 그럼 누가 총대맨 거냐 네. 이 인근이라는 표현. 네. 해경은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해경도 지금 징계가 됐어요. 네. 그분 해경도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우리 내부 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자라고 주장을 했대요. 네네. 그럼 누구겠어요? 알겠습니다. 청와대밖에 없죠. 의원님 지금 앞서서 이제 축소 은폐의 몸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결국 축소 은폐의 몸통, 축소 은폐를 지시하고 주도한 주체는 청와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은 청와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도 빠진 게 청와대 유관기관이 두 군데예요. 하나가 안보실이고 또 하나가 국정상황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은 비서실 소속이죠. 비서실과 안보실 별도로 있으니까. 근데 국정상황실 역할은 하나도 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잠깐만 의원님 그러니까 그럼 어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 발표에서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조사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정상황실은? 그렇죠. 조사했다면은 언급이 있었겠죠. 그래요.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축소 은폐 논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줄기가 경계 실패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설명과 그다음에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세요. 사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선만 하더라도 어부들이 그 그물을 뿌려놓고 그 그물이 이제 물에 떠내려가니까 위치를 알려고 한 1m 크기의 그 스티로폼 그 부표라 그러죠. 그걸 설치해놓고 이제 떠났다가 며칠 있다가 뭐 이렇게 다시 찾거든요. 근데 그 1m짜리도 레이더로 다 잡아요. 근데 이건 10m에다가 뭐 폭이 2몇 미터고 높이가 2몇 미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건 인정을 했으니까 경계 실패 처음엔 부정했다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참작은 되지만 이제 뭐 축소 은폐는 전혀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경계작전 실패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9.19 남북 군사 합의에까지 도달을 한다. 그래서 이 군사 합의 폐기 주장까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9.19 합의 문항들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9.19 합의 이외에 군에서 좀 군 안보 체계에 막연하게 평화가 왔다. 이런 해이한 의식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게 9.19 군사 합의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9.19 합의, 9.19는 군 쪽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이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북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그 안보를 지켜야 될 부분은 여전히 비핵 문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뭐 군축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데 국방부, 안보실, 군 전반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게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을 9.19와 아예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동해 쪽은 좀 달라요. 이제 서해 쪽은 9.19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그래서 9.19랑 또 직접적으로 딱 연관시키는 것도 좀 무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기강이 해이된 이유가 9.19 군사 합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안보의식 해이해진 건 맞죠. 그리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이제 군사 남북 9.19 군사 합의잖아요. 9.19 합의는. 네네네. 근데 막 군사 합의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이 의미에 대해서 군 내에서 너무 좀 아예 평화가 왔다 이제. 네. 아니 어저께 대통령도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 이게 너무 좀 과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표현도 이 군 관련해서 안보 문제 관련해서 조금 엄밀해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너무 성과가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좀 너무 앞서가는 표현을 계속 쓰신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치적 그 논란이자 과제가 되는 게 이제 국정조사 실시 여부인데요. 지금 여당인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조사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게 국정조사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뭐 청문회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던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어제 했는데 네. 어제 국방이 우리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남은 건 이제 축소 은폐 부분인데 네. 그건 청와대거든요. 네. 국방위에서 청와대 그 국방위 산하 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청와대 해경 국방부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또 이번에 보니까 국무조정실까지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면 한 대여섯 개의 이제 부처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국정조사 그 실시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일 텐데 네.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던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5.18 특별법이라든지 여순 사건 특별법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 연장안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받으면 국정조사 실시안에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그 표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이제 협상을 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가 협상이니까 협상할 수 있죠. 근데 뭐 그걸 우리가 다 받느냐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그래요? 뭐 부분적으로 뭐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받기가 힘든 게 어떤 겁니까, 의원님? 뭐 예를 들어 5.18에 대해서 네. 가짜 뉴스 네.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처벌하겠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지금도 처벌받잖아요. 네네네. 5.18에 대해서 가짜 뉴스 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뭐 천안함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하고 이런 뭐 형평성이 없는 법률을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